데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3번이나 새로 고침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자 21만 4천 명, 전날 대비 230% 증가, 에이펙 종료 24시간 후 수치였죠. 흠트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행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떠나야 합니다. 제가 취재한 모든 국제 행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BBC, 로이터, 블룸버그까지 같은 숫자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까? 저는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말입니다. 행사가 끝났는데 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대규모 행사가 끝나면 입국자 수는 급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붐볐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입국자 폭증. 이유는? 저는 워싱턴 포스트 국제부 선임 기자입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숫자는 논리를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행 비행기에 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권을 찢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마크 톰슨입니다. 22년간 국제 분쟁과 정상회담을 취재해왔습니다. 중동 전쟁터도 가봤고 G20 정상회의도 수없이 다뤘죠.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숫자와 패턴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숫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1만 4천 명. 단 하루 만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 숫자였습니다. 평소엔 9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21만이었습니다. 2.3배였죠. 에이펙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각국 정상들도 떠났고 수행원들도 떠났습니다. 기자단도 대부분 철수했죠. 저도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은 오히려 더 붐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3번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가족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커플도 있었고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도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독일 남성이 답했습니다. 경주요. 프랑스 여성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경주로 갑니다. 싱가포르 가이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표 끊으러 왔어요. 경주. 모두가 같은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경주 직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200m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된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나 뉴욕 못 가. 왜? 무슨 일이야? 인천공항이 이상해. 에이펙 끝났는데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있어. 어디로 가는데? 경주. 편집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주. 그게 어디야?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어느 도시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존, 나 거기 가볼게. 뭔가 있어. 기사 쓸 수 있어?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써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행 탑승권을 찢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2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게이트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남성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주 사진 봤어? 진짜 대박이던데. 옆에 있던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다 경주 천지야. 불국사 사진 진짜 예뻐. 저는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해시태그 경주를 검색했죠. 게시물이 30만 개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5만 개였습니다. 하루 만에 6배가 늘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절, 탑, 고분, 한복 입은 외국인들. 모든 사진에 같은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주, 한국의 숨겨진 보석. 교토보다 좋아요. 에이펙 덕분에 알게 된 천년 도시. 저는 화면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린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열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경주로 가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티켓 카운터로 갔습니다. KTX 신경주행 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0분 후에 출발합니다. 자리 많이 안 남았어요. 한 장 주세요. 편도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왕복이요. 하지만 돌아오는 날은 미정입니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주. 그곳엔 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왜 세계가 그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21만 4천 명. 에이펙 종료 후 24시간. 경주.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현상이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열차 안으로 말입니다. 진실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열차에 올랐을 때 저는 제가 한국행 KTX를 탄 게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객차 안이 온통 외국인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저는 22년간 수많은 국제선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좌석을 찾아 통로를 걸어가는데 귀에 들리는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였습니다. 한국어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제 좌석은 12번 뒤였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옆자리엔 이미 프랑스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경주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선반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경주 가십니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도요? 네, 저도 경주로 갑니다. 기자세요? 노트 들고 계시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럼 저처럼 취재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관광입니다. 에이펙 취재 끝나고 일주일 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주 가보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가를 경주에서 보낸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사람이 왜 하필 경주를 선택했을까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경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인구 25만 명의 중소도시, 신라 천년의 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지역. 평범한 역사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도시로 하루에 8만 명의 외국인이 몰려들고 있다는 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8만 명입니다. 도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이건 정상적인 관광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객차를 둘러봤습니다. 총 14개 객차 중에서 제가 탄 칸은 11번째였는데 눈에 보이는 승객의 8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앞좌석엔 독일 가족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엔 싱가포르에서 온 듯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통로 건너편엔 미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경주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체크하고 있었죠. 이건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행렬이었습니다. 경주를 향한 세계의 행렬 말입니다. 저는 프랑스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경주를 선택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잖아요. 그가 태블릿 화면을 제게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인스타그램이요. 제 친구가 사흘 전에 경주 다녀왔는데 사진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전부 1000년 이상 된 유적이래요. 게다가 사람들 말로는 교토보다 좋대요. 교토. 그 이름이 나오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교토는 일본의 천년고도로 연간 5천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경주가 교토보다 낫다니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노트북에 교토와 경주를 비교 검색했습니다. 교토 인구 140만 명, 연간 관광객 5천만 명, 1200년 역사의 고도. 경주 인구 25만 명, 연간 관광객 120만 명,
천년 역사의 신라수도. 숫자만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교토는 경주보다 40배 이상 많은 관광객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경주는 일주일 만에 교토 연간 관광객의 절반에 도달할 기세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좌석에서 독일어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중동 특파원 시절 독일 기자들과 자주 일했거든요. 아빠, 경주가 정말 교토보다 좋아요? 그렇다던데.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교토는 너무 붐비고 경주는 여유롭고 아름답대. 우리 교토도 갈 거예요? 아니, 이번엔 경주만 보고 갈 거야. 시간이 부족하거든.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토 대신 경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도시 중 하나를 제치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트렌드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논을 비추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만 명, 8만 명, 교토 5천만 명, 경주 120만 명.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단순한 관광붐이라고 하기엔 너무 급격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객차 14칸 중 11칸이 외국인. 경주 인구 25만, 하루 방문객 8만. 교토와의 비교 필요? 왜 지금인가? 왜 경주인가? 옆자리 프랑스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 쓰시는 거예요? 네, 메모 중입니다. 경주에 대한 기사인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뭐가요? 저는 객차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열차를 보세요. 세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으러 갑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왜 갑자기 경주인지 말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둘 다요.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경주를 향해, 천년의 도시를 향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 뒤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이죠. 열차가 신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플랫폼으로 내려서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혼잡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플랫폼 가득 외국인들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뭔가 계획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국사행, 첨성대행, 대릉원행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고 각 방향마다 버스 대기번호와 출발 시간까지 정확하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 광장에 나가보니 그 전광판에 적힌 대로 버스 30대가 일렬로 정렬돼 있었고 각 버스마다 행선지가 크게 표시된 전광판이 달려 있었으며 파란색 조끼를 입은 안내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이 광경을 관찰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들의 배치, 안내원들의 동선, 전광판의 정보 업데이트 주기까지 모든 게 정밀하게 계산돼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인파를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데스크가 3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각 데스크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었고 그들 앞엔 이미 질문하려는 관광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데스크로 다가가 차례를 기다렸고 제 앞에 서 있던 독일 부부가 불국사 가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안내원은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며 3번 버스를 타시면 되고 약 20분 소요되며 버스는 15분마다 출발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해주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안내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에이펙 준비 단계부터 구축했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요. 6개월이요? 에이펙은 서울에서 열렸는데 왜 경주에서 준비를 한 겁니까?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면 외국 귀빈들이 한국의 다른 지역도 방문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경주는 한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도시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이건 예상의 차원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준비였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부터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역사를 배치하고 버스 노선을 재편하고 안내 데스크를 설치했다는 건 단순한 대비책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저는 역 광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안내 표지판이 보였고 그 옆엔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돼 있었으며 놀랍게도 기도실을 안내하는 표지판까지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국어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건 관광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국제공항 수준의 시설이었죠. 인구 25만 명의 중소도시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국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도 놀라운 게 있었는데 좌석 앞 모니터에서 경주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 영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과 함께 신라 천년의 수도, 세계가 주목한 도시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 경주시가 에이펙을 단순한 정상회의로 보지 않고 한국을 알릴 기회로 본 거였고,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버스는 출발했고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표지판들은 모두 다국어로 표기돼 있었으며 심지어 식당 메뉴판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돼 있는 게 보였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불국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리면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매표소 앞에 자동 발권기가 10대나 설치돼 있었고 각 발권기마다 다국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발권기 옆엔 사용법을 안내하는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권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언어 선택 화면이 나타났고 영어를 선택하자 불국사 입장권 마이너스 성인 5,000원이라는 안내가 떴으며 신용카드를 긁자 3초 만에 티켓이 출력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티켓을 들고 입구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준비였다고, 철저한 준비였다고 말입니다. 불국사 경내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안내원들이 태블릿을 들고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역사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각 유적마다 QR코드가 부착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다국어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안내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젊은 여성 안내원이 답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요. 에이펙 준비하면서 경주 전역에 QR코드 1200개를 설치했어요. 1200개요? 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릉원 전부 포함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00개의 QR코드를 석 달 만에 설치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작업량이었고 그걸 해냈다는 건 이 도시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석양을 등지고 불국사 대웅전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기와를 비추고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안내원들은 여전히 미소 지으며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계획이었고 실행이었으며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다. 설계된 예술이다. 한국식 준비의 정수다. 불국사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 시스템의 완벽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완벽함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었죠. 자동 발권기, QR코드, 다국어 음성 해설, 질서정연한 동선 관리까지 모든 게 데이터처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저는 22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안내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그들은 태블릿을 들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관광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길을 잃은 관광객을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들의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고 미소 뒤로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포착됐습니다. 저는 한 안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명찰엔 김미현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는 방금 막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에게 설명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요? 정말요? 네, 명함 드릴게요. 명함을 건네자 그녀는 잠시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뷰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달 정도 됐어요. 에이펙 준비하면서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보통 10시간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요즘은 좀 더 길어졌어요. 얼마나요? 12시간? 아니, 어떤 날은 14시간도 서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부은 게 보였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버스 기사님들도 식당 주인분들도 호텔 직원들도 다 비슷해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건 당신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뿌듯해요. 외국분들이 경주를 좋아해 주시니까요. 어제 프랑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피로가 동시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뒤엔 이렇게 자신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피로를 감추며 미소 짓고 있었으며 그 미소가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국사 경내를 계속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쉬지 않고 티켓을 발권하고 있었고 청소 직원이 끊임없이 낙엽을 쓸고 있었으며 식당 주방에선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이죠. 저는 식당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경주 향토 음식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엔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으며 주인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홀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비빔밥을 주문했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앞치마는 음식물로 얼룩져 있었으며 발걸음은 빨랐지만 어딘가 비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비빔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경주 토종 나물로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요즘 장사 잘 되시죠?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 되죠. 아주 잘 돼요. 문제는 잘 돼도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명 넘게 받아요. 평소엔 50명 정도였는데. 힘드시겠습니다. 힘들죠. 근데 행복해요. 우리 음식을 세계 사람들이 먹잖아요. 어제 독일 사람이 이거 정말 맛있다고 엄지치켜 세우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피곤한 줄 몰랐어요. 저는 비빔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로를 행복으로 바꾸고 있었고 고통을 자부심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진하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사람은 유한합니다. 이 완벽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석양이 불국사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으며 여전히 관광객들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김미현 안내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태블릿을 들고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설명을 마칠 때까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관광객들이 떠나자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요.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계속하십니까?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답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만나겠어요?
저 평생 경주에서 살았는데 우리 도시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 처음 봐요. 힘들지만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었고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엔 피로가 아니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에 뿌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 불국사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경주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대로 시내 호텔은 전부 만실이었고 게스트하우스마저 예약이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민박까지 꽉 찬 상태였습니다. 저는 관광 안내소에 들러 혹시 묵을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안내원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포항에 크루즈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라면 방이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크루즈 숙소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크루즈요? 배를 숙소로 쓴다는 말입니까? 네, 맞아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경주시가 포항시와 협력해서 항구에 크루즈선 2척을 정박시켜 놓았어요. 총 1,100개 객실이 있고 셔틀버스가 경주와 포항을 왕복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크루즈선을 호텔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척이나 말이죠. 저는 안내원이 알려준 대로 포항행 셔틀버스에 올랐고 버스는 경주 시내를 벗어나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으며 약 30분 후에 포항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항구에 거대한 크루즈선 2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고 각 배마다 경주 에이펙 특별숙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부두에선 관광객들이 짐을 들고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로비는 호텔 못지않게 깔끔했고 체크인 카운터엔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환전소, 카페, 편의점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현장 예약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여권 주시겠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향했습니다. 3층 선실이었는데 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깨끗했으며 창문 너머로 포항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포항 크루즈 숙소.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주시 포항시 울산시 삼각 협력체제 가동. 에이펙 이후 관광객 급증 대비 비상 숙박시설. 운영. 크루즈 1,100실, 민박 3,000실, 주변 도시 호텔 개방으로 총 5,000개 숙소 확보.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임시가 아니야. 계획된 비상 시스템이야. 경주는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도시들과 연결돼 있었고 포항과 울산이 경주를 바치고 있었으며 세 도시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경주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올랐고 버스 안에서 안내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주 포항 울산 순환 셔틀 시간표라는 제목이었는데 펼쳐보니 버스 40대가 하루 32회 왕복하며 3도시를 연결하고 있었고 각 정거장마다 출발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혈관이었고 관광객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이었으며 한 도시의 부담을 여러 도시가 나눠지는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시들이 서로를 받치고 있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 버스가 경주에 도착했고 저는 이번엔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첨성대는 신라시대 천문대로 유명한 유적인데 도착해보니 이곳도 관광객들로 가득했고 입구엔 역시나 QR코드가 부착된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즉시 다국어 선택 화면이 나타났고 영어를 선택하자 첨성대는 서기 633년 선덕여왕 때 건립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라는 음성 해설이 흘러나왔으며 화면엔 첨성대의 구조와 역사를 설명하는 영상까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QR코드 하나에 역사, 과학, 기술이 모두 담겨 있었고 관광객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었으며 그 배움이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릉원, 안압지, 석굴암까지 경주 전역에 설치된 QR코드가 1,200개라고 했던 김미현 안내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200개의 QR코드는 1,200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경주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릉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라 왕릉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잔디로 덮인 고분들 사이로 관광객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각 고분마다 QR코드와 함께 간단한 설명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고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마총이라는 이름의 고분이었는데 QR코드를 스캔하자 이 고분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한국고대 회화의 걸작으로 라는 해설이 들려왔고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며 고분을 바라봤습니다. 1500년 전 무덤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역사를 깨우고 있었고 과거가 현재와 대화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대화 속에서 뭔가 따뜻한 걸 느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고 이해와 감동을 전달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릉원을 나와 다시 시내로 걸어갔고 작은 한식당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식당은 10,000원이었고 주인 할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아 순두부찌개를 주문했고 음식을 기다리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손님 많으시죠?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많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우리 음식을 외국 사람들이 먹으니까.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장사해 보겠어요. 평생 이 식당 해왔는데 이번처럼 외국 손님 많이 온 적은 처음이에요.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저는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김미현 안내원도 식당 주인도 버스기사도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이었고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으며 그 표정과 눈빛이 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웠고 거리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볐으며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다. 작전이다.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다. 경주는 준비했고 한국은 실행했다. 경주에서의 사흘째 날이었고 저는 아침 일찍 신경주역 광장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날 아침 제가 목격한 광경은 지난 이틀간 봤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버스 정류장엔 300m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매표소 앞에 선 사람들이 밀리고 있었고 안내데스크 앞 대기줄은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질서정연한 혼잡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포화 상태였죠. 저는 안내데스크로 다가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답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경주 방문객이 8만 명을 넘었어요. 오늘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숙박시설은 충분합니까? 포화 상태예요. 경주 시내 호텔은 97% 예약됐고 포항 크루즈도 거의 다 찼어요. 지금 울산과 부산 쪽 호텔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계가 온 거야.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이 정도 인파는 감당할 수 없어.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불국사행 버스가 만석으로 인해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가 버스를 배차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불만이 터져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몇몇은 오히려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모두 만차였고 결국 도보로 20분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만 거기서도 긴 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분을 기다린 끝에 버스에 올랐고 버스는 10,000원이었으며 서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표소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고 자동 발권기마저 대기줄이 생겨 있었으며 입구에선 안내원들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부가 혼잡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발권기 하나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문구가 떴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으며 줄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또 기다려야 해?
다른 발권기로 가야 하나? 직원은 어디 있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작됐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직원 2명이 달려왔고, 한 명은 발권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한 명은 줄을 정리하며 죄송합니다. 곧 복구됩니다. 급하신 분은 저쪽 발권기를 이용해주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발권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직원은 고개 숙여 인사했으며, 줄은 다시 질서를 찾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기가 왔다가 사라졌고 혼란이 생겼다가 진정됐으며 그 모든 과정이 10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대응이었고 시스템의 복원력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티켓을 구입하고 불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내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고 안내원들은 쉬지 않고 관광객들을 인도하고 있었으며 청소 직원들은 끊임없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미현 안내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대웅전 앞에서 일본인 단체 관광객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고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떠나자 저는 다가갔습니다. 미현 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기자님. 네, 괜찮아요. 오늘 특히 사람이 많던데요. 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쉴 틈이 없었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텨야 관광객분들이 편하게 다니시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정도 인파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겁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며칠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더라고요.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사람들도 협조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포기하고 싶진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싶어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으며 그 확신이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국사를 나와 경주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으며 식당마다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주는 한계에 도달했다. 관광객 8만 명, 숙박률 97%, 교통지연, 시스템 과부하.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10분 만에 복구됐고 사람들은 침착했으며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국사 방향으로 조명이 켜지고 있었고 첨성대에서도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으며 경주는 밤에도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정신이다. 한국인들의 정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지탱하는 힘. 그게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써야 해. 경주가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는지, 한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지탱했는지 말이야. 저는 커피를 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틀 더 경주에 머물기로 말입니다. 이 도시의 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주에서의 나흘째 날 아침, 저는 신경주역 광장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NHK, 알자지라, 프랑스 24 로고가 붙은 취재 차량들이 광장에 즐비했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관광객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으며 삼각대를 세운 방송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 CNN 기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에이펙은 이미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인 겁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주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가 이 도시를 주목하고 있어요. 에이펙이 끝났는데도 관광객이 계속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관광붐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현상이요? 네, 우리는 이걸 더 경주 이펙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이펙이 만든 새로운 관광 트렌드 말이죠.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섰습니다. 더 경주 이펙트. 행사는 끝났지만 취재는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는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BBC 기자가 독일 가족을 인터뷰하고 있었고 로이터 기자는 프랑스 커플에게 왜 경주를 선택했느냐고 묻고 있었으며 일본 NHK 기자는 불국사를 배경으로 리포트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경주로 다시 집결한 겁니다. 정상회담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라 한 도시의 기적을 기록하러 온 거였죠. 저는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에이펙이 만든 새로운 수도 경주 -CNN. 한국의 숨겨진 보석, 세계가 발견하다 BBC. 교토를 넘어선 천년 도시 -르몽드. 경주 효과 작은 도시가 세계를 사로잡다 뉴욕타임스. 관광 트렌드의 대전환, 경주가 중심에 서다 가디언. 모든 신문이 같은 도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말이죠. 저는 화면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이름인데. 오후에 저는 다시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미현 안내원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웅전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오셨네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제가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떨리네요. 저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뭐가 가장 달라졌습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겁났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제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계가 경주를 알아봐 주잖아요. 어제 프랑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당신 덕분에 경주를 사랑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경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10시간 이상 서 있고 쉴 틈도 없이 움직이는데. 힘들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쉬고 어떤 날은 집에 가서 쓰러지듯 잠들어요. 근데 그래도 행복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만나겠어요? 언제 이렇게 우리 문화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 속엔 자부심과 헌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으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를 대표하고 있었다는 걸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는 불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불국사에서 특별 조명 점등식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7시 불국사 경내에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었고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저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라 천년의 빛이 다시 켜집니다. 세계가 주목한 불국사, 지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웅전 지붕부터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이어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환하게 드러났으며 마지막으로 청운교와 백운교 계단에 불빛이 흘러내렸습니다. 천년된 절이 빛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환호성이 터져나왔으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 빛나는 순간이었고 천년 역사가 현재와 만나는 순간이었으며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미국인 남성이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게 진짜야? 그의 아내가 답했습니다. 진짜야. 그리고 이건 교토보다 아름다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토를 넘어섰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경주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고 준비와 헌신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며 그 기적의 중심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켜진 불국사를 배경으로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CNN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경주 불국사에 서 있습니다. 에이펙이 끝난 후에도 세계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천년 역사와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따뜻함을 말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켜졌다. 천년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세계가 박수쳤다. 이건 쇼가 아니다. 한국의 심장이 뛰는 순간이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불국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 빛나는 절, 감탄하는 사람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그리고 여전히 미소 지으며 안내하는 김미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야 한다고. 경주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준비로 세상을 이겼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본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 피어나는 장면을. 그리고 그 자존심의 이름은 경주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짐을 꾸려 신경주역으로 향했고 KTX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의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뉴욕행 비행기 탑승권을 찢고 경주로 왔었고 그때만 해도 이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으며 단지 21만 명이라는 숫자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답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열차가 경주를 벗어나면서 저는 지나온 거리들을 바라봤습니다. 신경주역 플랫폼은 일주일 전처럼 붐비지 않았고 광장에 즐비했던 버스들도 평소 대수로 줄어들었으며 안내 데스크 앞 긴 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광객의 물결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에이펙 효과가 점차 잦아들고 있었고 경주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은 여전히 깨끗했고 거리는 정돈돼 있었으며 안내원들은 비록 관광객이 줄었어도 여전히 파란 조끼를 입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질서는 남아있어. 시스템이 아니라 습관이 됐기 때문이야. 어제 저녁 경주를 떠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김미현 안내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국사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엔 파란 조끼를 벗은 평상복 차림이었으며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내일 떠나신다고요? 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해요. 기사를 써야 하거든요.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경주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쓸 겁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세계를 맞이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국가를 대표했는지를 말이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그냥 안내원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외교관이었어요. 당신이 만난 모든 외국인에게 한국을 설명했고 경주를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오세요. 그때는 제가 더 좋은 안내를 해드릴게요. 물론입니다. 꼭 다시 올게요. 경주로. 저는 그녀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고 돌아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석양이 그녀의 뒤를 비추고 있었으며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사진이 제 기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경주 다녀오셨나요? 네, 어떻게 아셨죠? 요즘 경주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들 표정이 밝으세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즐거웠다는 표현으론 부족해요. 감동받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직원이 미소 지으며 탑승권을 건넸고 저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게이트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고 지난 일주일간 적었던 메모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21만 4천 명. 에이펙 종료 후 24시간. 경주. 객차 14칸 중 11칸이 외국인. 세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크루즈 1100실. 경주는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 도시들이 서로를 바쳤다. QR코드 1200개. 기술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김미현 안내원. 매일 10시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발권기 고장. 10분 만에 복구. 혼란이 없었다. 불국사 조명. 천년이 빛났다. 세계가 박수쳤다. 저는 이 메모들을 바탕으로 기사의 첫 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크 톰슨이다. 22년간 전쟁과 회담을 취재했지만 진짜 기적은 총성 없는 도시에서 일어났다. 타이핑이 계속됐습니다. 에이펙이 끝났다. 세계 정상들은 떠났다. 그러나 세계는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도시의 완벽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을 받기 때문이다. 경주는 준비했고 한국은 실행했다.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인 건 사람이었다. 김미현 안내원처럼, 이름 없는 버스 기사처럼, 작은 식당 주인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노트북을 덮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경주와 포항 방향의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안내원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식당 주인들이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불빛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후에도 꺼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저건 전기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니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고 한국의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 아니다. 준비된 나라다. 1000년을 버틴 도시. 그게 아니다. 매 순간 새롭게 준비하는 도시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한 도시의 성공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능성이다. 나는 그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곳 경주로.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GYEONGJU The City That Planned a Miracle. 경주 기적을 계획한 도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 일면을 장식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세계가 경주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으며 무엇보다 김미현 안내원이 이 기사를 읽고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상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숫자를 쫓아 경주로 갔다. 그리고 사람을 발견했다. 시스템을 취재하러 갔다. 그리고 정신을 만났다. 도시를 보러 갔다. 그리고 나라를 이해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경주여, 고맙다. 당신은 내게 기자로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다. 진실을 말이다.